안녕하세요, 라이언스클럽의 라이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댓글로서 요청하셨던 폭스바겐 ID4 전기차 모델을 저희가 리뷰하러 왔습니다. 이 ID4는 폭스바겐에서 만든 전기차인데 바디 쉐입이 이제 SUV 형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히트를 치고 있는 차량이고, 아무래도 SUV 형태를 갖다 보니까 다목적 차량으로 많이 이제 사용이 될 거고, 그리고 패밀리 용도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차량 같아요. 한국에서는 아이오닉 5하고 많이 비교가 되고, 미국에서는 모델 Y하고도 많이 비교가 되는 차량입니다. ID4가 퍼스트 에디션 그리고 프로 타입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버전으로만 들어오는데, 이 차량은 그 중에 퍼스트 에디션이고 저희가 한번 리뷰해 보고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전면 모습을 보면 약간 둥글둥글하고 귀엽게 생겼죠.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비틀에서 가져온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옆에 비틀 차량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어디서 비틀을 가져왔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폭스바겐에서 새로 출시한 ID4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헤드램프를 보시면 메인 램프 테두리에도 라이트이 들어가 있죠. 그 테두리는 데일라이트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향지시등을 켜면 이쪽 테두리에 또 이렇게 오렌지색 방향지시등이 켜지게 됩니다. ID4도 역시 전기차다 보니까 앞에 그릴이 없죠. 그래서 이 앞쪽에 이렇게 면을 만들어 놨고, 이 가운데로 메인 램프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로고가 가운데 딱 이렇게 상징성 있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로고가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사이즈가 비슷하네요. 로고 사이즈가 이 정도 되고, 그리고 이 밑에는 역시 울트라 센서들이 자리 잡고 있죠. 이 차는 자율주행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어, 그러니까 따져보면 어댑티브 크루즈 같은 정도의 기능, 그렇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ID4의 휠 사이즈는 여러분들 선택하실 수 있는 게 매뉴얼에는 지금 18부터 21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미국에 들어오는 차량은 19인치, 20인치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 차량은 퍼스트 에디션이기 때문에 지금 20인치가 들어가 있고요, 기본형에는 19인치가 들어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쪽에 퍼스트라고 써있죠. 배칭과 이런 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측면에서 보시면 퍼스트 에디션과 그 다음에 프로 S에서 그레디언트 또 옵션을 넣으시면 이렇게 실버로 루프 레일이 들어갑니다. 실버로 이제 쭉 지나가는 액센트가 이 차는 또 들어가 있죠. 네, 이 차의 길이가 181인치, 그리고 너비가 73인치예요. 그리고 높이가 64인치 정도 되고요. 그래서 폭스바겐 티구안하고 비교해보면 약간 작은 편인데, 반대로 또 휠베이스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실내 공간이 넓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 ID4가 좀 패밀리 용도로, 그리고 다목적 용도로 사용되기에 장점을 갖고 있는 차량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ID4 후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폭스바겐 차량의 디자인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약간 좀 투박하고 좀 엉성해 보이고 그래서 좋아하진 않았는데, ID4를 오늘 쭉 둘러보고 타보고 하는데 이전 폭스바겐 이미지보다 더 디테일도 좋고, 그리고 라인도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디자인적으로 강점이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후면에서 보면 딱 앉아서 봤었을 때 라인이 딱 균형 있게 되게 잘 잡혀 있어요. 밸런스 있게 잘 잡혀 있고, 이런 선들과 오브젝트 이런 두께, 무게감 이런 두께들도 기존 폭스바겐 모델들에 비해서 되게 짜임새 있게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테일 램프가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한 라인으로 후면 이제 전 라인을 가르고 있죠. 좀 트렌드 같아요. 그리고 역시 폭스바겐 마크가 이렇게 볼륨감 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ID4는 딱 봤을 때 뒤에 창문의 이 높이가 좀 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확실히 여기까지 빠지니까 옆모습에서 봤을 때는 라인이 굉장히 날렵해 보이고 끝에까지 이어지는 게 되게 이뻤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이 뒤에 창문의 이 높이는 조금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ID4는 프로 S와 이 퍼스트 에디션은 이렇게 핸즈프리 발로 문을 여는 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열었으면 이제 발로 다시 한번 닫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삐 하는 이제 소리가 나죠. 그럼 제가 떨어지면 이렇게 트렁크가 자동으로 닫히게 됩니다. 안에 보시면 이 스페이스가 모델 Y보다는 작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부분이 여기를 이렇게 열잖아요. 그러면 밑에 좀 얇은 그런 물건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 더 재밌는 부분은 이거 위에 상단에 판넬을 아래로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건을 넣을 수 있는 높이가 그리고 공간이 더 많아지겠죠. 이게 ID4가 좀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또 재미난 요소라고 볼 수 있겠고, 사이드에 이렇게 포켓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든 스페이스가 아래 있는데, 이거를 보여드리려면 다시 원래대로 설치를 하고, 자, 밑에 열어보면 이렇게 역시 히든 스페이스가 있죠. 여기에는 대부분 뭐 짐을 넣기는 합당하지 않은 공간인 것 같고, 충전 키트 정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차도 역시 짐을 더 넣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제 2열 시트를 접어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ID4 퍼스트 에디션은 2200파운드를 수용할 수 있는 트레일러 히치가 인스톨 돼서 나옵니다. 네, ID4 퍼스트 에디션 실내에 앉았습니다. 퍼스트 에디션은 이렇게 핸들에 가죽으로 랩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퍼스트라고 이렇게 배칭이 들어가 있고요. 하이글로시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이 버튼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불만을 얘기하시던데, 이렇게 누르면 딱딱 반응이 오는 그런 버튼이에요. 이거는 실제로 운전하면서 느낌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앉아서 포지션을 조정하려고 봤는데, 이 핸들을 조절할 때 이렇게 레버를 내린 다음에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차들과 다르게 이 계기판이 함께 움직여요. 그리고 기어 시프트가 이 계기판 옆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른 형태의 기어 시프트인데, D 드라이브로 놓으려면 이걸 앞으로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뭐 후진을 하려면 뒤로 돌리고, 그럼 이제 막 이 엄청난 우주선 같은 사운드가 들려오죠. 그 다음에 한번 P를 클릭하면 다시 주차 모드가 됩니다. P 버튼은 사이드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건 앞으로 하면 드라이브, 그리고 두 번 하면은 회생 재생 모드가 이제 설정이 됩니다. 저는 해보니까 좀 어색해요. 그래서 자꾸 이쪽 버튼에, 이쪽에 제가 기어인 줄 알고 내렸다가 뭐 올렸다니까 자꾸 와이퍼가 움직이는데, 이건 좀 익숙해져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에 계기판은 5.3인치 계기판 스크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속도, 그리고 기어,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앞에 차량에 대한 이제 정보가 나올 거고요. 작고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12인치 모니터가 들어와 있네요. 이 차가 퍼스트 에디션 그리고 프로 S까지는 12인치 스크린이 탑재가 되고, 일반 스탠다드 모델은 10인치 스크린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스크린 밑에를 보면 슬라이드 바가 있죠. 그래서 이건 터치인데 제가 손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운드는 이제 키면 안 되니까 클라이머 모드를 가서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재밌는 거는 이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면 운전석에 열선이 나오죠. 조수석도 마찬가지예요. 운전자 이제 핸들에 열선이 들어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ID4는 쿨링 시트는 지원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열선만 들어간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스크린은 전체적으로 다 터치하는 터치 기능이 들어가 있고, 많은 분들이 여기 반응 속도가 좀 느리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직접 운전하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시스턴트 모드, 어댑티브 크루즈를 켤 거냐 끌 거냐, 그리고 이 운전 차 간의 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런 주행 보조 기능에 대한 기능을 설정할 수가 있고, 모드로 가면 이제 이코 모드, 컴포트, 스포트,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스크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마감은 그렇게 무게감이 있는 거나 좀 고급스러운 것 같진 않아요. 이게 통통통 느낌이 나고, 약간 이제 인조 고무나 인조 가죽 같은 거를 이제 쓰겠죠.
위에는 패브릭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뭐 환경 친화적 그리고 동물 친화적인 소재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가죽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배제하는 트렌드가 되고 있고, 폭스바겐도 그 트렌드를 따르고 있습니다. 네, 이 ID4 퍼스트 에디션은 이렇게 시트가 헤드레스트가 분리될 수 있는 분리형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마이크로 파이버, 그리고 겉에는 가죽, 동물 친화적인 인조 가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선이 이 시트 안에 들어가 있고, 마사지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버튼을 보시면 메모리얼과 그 다음에 마사지 기능, 그리고 앞뒤로 조절하고 요 등받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의 버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는 전체적으로 편하고요. 느낌도 되게 좋고, 너무 쿠션감이 있거나 너무 딱딱하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트예요. 실내에서 왼쪽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핸들바에 이렇게 창문을 윈도우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있고, 완전 장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특이한 부분은 버튼이 두 개죠. 그래서 제가 리어를 누르면, 리어를 하면 불이 들어오고 뒤쪽 창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열었다 올렸다 이렇게 한 번에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꾹 눌러요. 그렇게 깜빡깜빡 하죠. 그럴 때는 한 번에 다 앞에와 뒤에가 작동이 됩니다. 네, 그리고 라이트를 조절할 수 있는 이 버튼 패널이 이쪽에 있습니다. 다 터치고요. 오토, 그 다음에 라이트, 다시 이렇게 오토로 설정할 수 있고, 프런트, 그 다음에 열선 설정하는 기능이 이쪽 왼쪽에 있습니다. 가운데 스토리지 공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재밌는 게 이렇게 컵홀더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이거를 제거하면 일반적으로 대용량의 그냥 스토리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아무래도 이런 게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다시 제가 꽂아 놓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이제 핸드폰 충전기가 여기 있어요. 무선 충전기. 제가 이렇게 해서 충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USB-C 포트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내가 조절을 해서 어떻게 파티션을 놔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스토리지, 원하지 않으면 이렇게 닫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저장 공간만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팔걸이가 운전석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뭐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데, 눌러서 제가 내린 다음에 원하는 부분에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여기에 이렇게 멈추게 돼요. 그리고 제 높이를 요 정도 원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멈추게 되고요. 이런 팔걸이가 있어서 운전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팔걸이가 있는 게 좋습니다. ID4 역시 글래스 루프탑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픽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리지 않고, 대신 제가 이렇게 하면 이 선루프가 전체적으로 닫힐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은 루프를 닫을 수 있다는 거. 다시 열고 싶으면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슬라이드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버튼형이 아니고 이렇게 터치인데 슬라이드로 해서 제가 원하는 부분에 멈추고 다시 이거를 닫거나 아니면은 멈추고 열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ID4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차체가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등받이는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딱 픽스되어 있는 고정형이고요. 그래도 생각해서 앉아서 딱 느껴봤을 때 약간 높은 감이 있지만 불편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등받이 높이도 적당하고요. 그런 느낌에 있고, 그 다음에 발이 이렇게 있는데, 앞에 앞좌석과 이 매트에 공간 있잖아요. 바닥에 이 발을 넣을 수 있는, 이거는 모델 Y가 짱이에요. 제가 폭스바겐 얘기하다가 갑자기 모델 Y 얘기해서 좀 그런데, 이 공간감은 모델 Y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비교하실 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 공조장치, 공조장치는 아니에요. 그냥 에어팬이 벤트가 있습니다. 가운데 USB-C 포트 2개 충전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런데 ID4 이 퍼스트 에디션이 핸들하고 저쪽이 흰색이잖아요. 그 디자인적으로 되게 독특하고 이뻐 보이긴 하네요. 그 부분이 뒤에서 봤을 때 좀 도드라지게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시트에서 이제 팔 받침대를 내리면은 이렇게 컵홀더를 사용할 수도 있고 팔 받침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네, 이렇게 글래스 루프에 전체를 덮는 이 루프가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앞에서 슬라이드로 터치하면 이렇게 전동식으로 전체가 닫히게 됩니다. 역시 가운데는 마이크로파이버로 되어 있고 이제 나머지는 가죽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운데에 앉아 보면 가운데 역시 발 밑부분이 이제 평평하죠. 그래서 이렇게 발을 놓기가 이 터널이 없어서 좀 수월하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이 차의 가격이 45,425불이고 그리고 시작 가격이 39,995불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굉장히 경쟁력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폭스바겐 ID4의 주행 리뷰를 하러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로컬길을 달리고 있고요. 네, 지금 몇 군데 이렇게 도로 표면이 고르지 못한 데를 지금 지나왔거든요. 그런데 넘어가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지금 내비게이션을 이제 제가 목적지를 설정을 했는데 설정하는 방법 자체가 나쁘진 않았어요. 그리고 가면서 가끔씩 모드를 만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주행 중에 모드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주행 중에 이 스크린을 작동하는 게 어렵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지 한번 제가 주행 중에 작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핸들에 이거를 이제 좀 자주 만지는 편인데 저는 이게 좀 이런 거는 이제 자동으로 전동으로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까지 이 ID4는 이 레버로 이제 수동으로 작동하는 거라서 운전할 때 여기 이렇게 만지고 하려면 좀 불편함이 있긴 합니다. 이 차량은 지금 제로백이 5.8초예요 운동성이 중요한 차량은 아니죠. 스피드 위주의 차량은 아니고 대신 많은 사람들이 같이 타면서 캠핑도 가고 그 다음에 여행도 가고 그렇게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뭐 패밀리 타입의 카라든가 아니면은 같이 이렇게 어울릴 때 레저용으로 많이 적합한 차량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장점이 많은 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계기판을 제가 계속 보는데 정말 필요한 정보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그냥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정말 필요한 정보, 그냥 스피드, 그 다음에 기어, 그리고 이 차량이 지금 주행하고 있는 상황, 레인을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렇게 딱 세 가지만 지금 제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차량이 이제 정기 마일이 남은 거는 이제 이쪽 시간하고 이런 자세한 정보는 이쪽에 들어오겠죠. 자, 이렇게 움직여서 하면은 약간 조금 이렇게 스크린에 터치가 좀 더딘 면은 있죠. 그렇게 테슬라랑 비교해 보면 확실히 그 스크린의 터치감은 떨어집니다. 이렇게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가 사이드 미러 안쪽으로 불이 들어오네요. 포르쉐도 지금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포르쉐도 이렇게 들어오고 아마 같은 계열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사이드 미러 안쪽으로 확실하게 저렇게 불을 켜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전에 리뷰 비디오를 봤는데 여기 터치하는 거나 이 작동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지는 거에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는 없었거든요. 이렇게 달리면서 모드를 바꾸는 것도 계속 잘 작동이 됐고요. 저는 지금 스포츠 모드를 바꿔서 앞에 뚫렸으니까 약간만 좀 밟아 볼게요. 스포츠 모드로 나가니까 이 지금 나가는 속도 이게 굉장합니다. 되게 탄력적으로 나가요. 탄력적으로 나가고 나갈 때 이 안정감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데요. 근데 확실히 차체가 좀 높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차체가 좀 높다라는 생각은 들고 스포츠 모드라서 약간 탄탄하게 잡아주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굉장히 하드한 그런 스포츠 모드의 느낌은 아니에요. 제가 차선 변경을 한번 간단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이렇게 딱딱 들어가는 이 느낌이 롤링도 없고요. 롤링도 없고 그냥 쭉쭉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다시 제가 컴포트 모드로 가겠습니다. 컴포트 모드로 변경하면 확실히 차가 좀 더 말랑말랑해지는 느낌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네, 이 느낌 다 좋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운전하실 때
차가 불편하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승차감도 좋아요. 승차감도 좋고 이렇게 운전할 때 이 느껴지는 이런 감성도 좋아서 테슬라 운전할 때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좀 완성도 있는 그런 느낌이 있고, 대신 이렇게 풍절음은 많이 없거든요. 풍절음은 많이 없는데 대신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온 소음이 좀 있어요. 이거는 좀 더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팅탕탕 튀는, 탁탁탁 튀는 그런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소음이 있어요. 이거는 좀 잡으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한국에는 아직 안 들어갔죠. 한국에는 아직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 들어가면 가격대도 그렇고 이 실내 공간과 그 다음에 이 차량의 어떤 다목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차의 어떤 특징들, 그런 것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또 사랑받을 만한 요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가 빨리 한국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아직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차는 자율주행이 아니죠.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처럼 자율주행으로 가는 차가 아니고, 제가 어댑티브 크루즈라고 해서 레인을 킵하고 앞차의 간격을 유지하고 속도를 유지하는 그런 정도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왜 자꾸 이게 차가 꿀럭대나 했더니 이게 지금 전기차다 보니까 이제 엑셀레이터를 띄면 바로 회생제동이 들어가죠.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테슬라보다는 약간 약해요. 그래서 제가 까먹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걸 한 번 더 돌리면 회생 재능이 더 강해집니다. 요즘에 회생 제동이 좀 많이 익숙해지신 분들은 이걸로 브레이크 없이 원페달 드라이빙을 하시죠. 네, 이제 제가 주행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ID4 그 다음에 퍼스트 에디션을 가지고 제가 실내 그리고 외관 그리고 주행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주차해서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와 같이 폭스바겐 ID4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이 차량은 퍼스트 에디션인데 저는 운전해보고 리뷰해보면서 전체적으로 되게 좀 만족도가 높았던 차였던 것 같아요. 가격이 40,000불도 안 되는 그 선에서 시작을 했는데 전기차에다가 안에 큰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디자인적으로도 마음에 들고 많은 사랑을 받을 만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궁금해 하셨던 모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쟁 모델이 한국의 아이오닉 5, 그 다음에 미국의 모델 Y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격 대비 성능 이런 편의시설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 안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차량과 또 관심 있는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언스 클럽의 라이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